지금 벌써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을 하게 된 게 3년째고요. 그리고 기소되고 한 1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얼마 전에 있었죠. 네. 일단은 검찰에서는 박송 씨 친형 부부가 박송 씨 재산을 횡령했다고 해서 징역 7년 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형에게 7년, 형수에게 3년. 네. 근데 이번 이제 판결 선고 과정을 보면 일단 박송 씨 개인 계좌와 관련된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고 또 두 법인에 대해서 횡령액을 20억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뭐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적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 추정된다라고 해서 실제 횡령액은 더 작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친형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는 관여하지 않았을 걸로 판단한다고 해서 무죄 판단을 했단 말이죠. 네. 이에 대해서 사실 선고 당일날 이제 박송 씨가 선고길에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반응들은 사실 이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해서 나한테 있는 이만큼에 있었던 돈이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게 다 횡령이 아니지? 일단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또 박송 씨 친형 말고 또 형수와 관련해서는 네네.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있거든요. 명예훼손 문제 같은 거. 예, 예. 근데 형수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강력한 항소 소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또 민사소송도 있고 또 형수에게 또 다른 형사사건, 그 명예훼손 사건도 있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이 친형과 형수와 관련된 이 재산 범죄와 관련된 재판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재판이라는 게요, 안진용 기자님 이른바 국민의 법감정에 휘둘려서 뭐 판사님이 선고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실 1심 선고 형량 나왔을 때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 국민분들이 이거밖에 안 나와? 많이 의아해하신 것도 있어요, 진짜. 일단 횡령 인정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징역이 2년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송 씨의 측근인 손원수 씨 등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횡령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굉장히 조금 감정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예, 예. 했었거든요. 일단 박송 씨 측의 입장을 보면은 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적어도 친형에게 잘못이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다 이유가 있던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하. 다만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박송 씨와 선거 후에 제가 한번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족과 관련된 선고이기 때문에 본인도 조심스러워 보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형사재판이죠. 항소를 하는 거는 박송 씨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할 정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횡령 사건 외에도 얽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형수 같은 경우는 횡령건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은 또 다른 건 박송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해서 또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박송 씨가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유포했던 유튜버들 그리고 수많은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 김다혜 씨도 정말 속이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다소 서운하다는 취지의 신경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본인의 SNS에요. 이 판결을 소개하는 관련 기사를 올린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빨간 줄을 치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실 만한 분 계시면 좀 나에게 설명 좀 해달라.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참 어렵네요.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불만이 녹아져 있는 것 같죠. 이 김다혜 씨가 밑줄을 그은 문구들을 보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형수가 박 씨의 그러니까 제 친형의 부인이라는 점 이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라는 부분. 네. 법인카드 일부를 사용한 게 맞긴 하지만 친형이 주장하는 대로 절세 목적으로 보인다는 부분 등의 밑줄을 그어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애초에 올렸던 이 글을 다소 수정해서요. 이 김다혜 씨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 이렇게 딱 세 키워드로 또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로 또 이 관련 글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갔는데 형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힘들지. 예전에 내가 비가 올 때는 승아 내가 비를 맞지 않니 스타일이? 형 처마로 들어가세요. 제발 처마로 들어가세요. 그래도 아니야 승아 오는 비 내가 다 맞는다. 왜 형 나서서 얘기 안 하세요? 그럴 때도 형은 온전히 억울함 이런 걸 다 마셨는데 내가 예전에 비 맞는 거 맞지? 근데 그때는 그 시대는 그게 맞아. 지금은 그때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마음 편한 대로 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주변에 네가 뭐 챙겨야 되는 거 사람 아무것도 챙겨지 말고 딱 너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 한 사람만 챙겨. 그러면 돼. 내가 이게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네. 속에. 박송 씨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 때 김국신 씨를 찾아갔는데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감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응원해주는 말에 그래도 힘을 얻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국진 씨가 명강사로도 소문이 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그 이유는 김국진 씨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부침, 너무 성공했을 때와 너무 힘들었을 때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박송 씨가 고통스러울 때 거기에 공감해주면서 위로해주는 말이 큰 위로가 된 것 같고요. 역시 개그맨은 개그맨인 것 같아요. 그 박송 씨가 김국진 씨를 찾아갔을 때 김국진 씨가 아내 강수지 씨한테 사회면 일면에 나오는 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지 씨가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등짝을 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한 건 지키라고 했다라는 말이 하는데 네. 지금 박송 씨 옆에 아내가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아내가 있으니까 힘내고 지금의 가정에도 충실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왜 줄에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기입니다. 동기고 동료인데 수홍이에게는 제가 어떻게 보면 형 같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내가 이 친구를 낳았나 싶을 정도로 저하고는 이제 각별하죠. 오늘부로 가장 친한 사람을 김다예 양에게 넘겨주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들리세요. 이게 오네. 오, 그지? 정말 잘 돼. 그렇지. 예, 정말 너가 하는 것은 정답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을 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쟁반 받침으로 나한테 힘을 줘? 수홍이는 오래요. 자, 저렇게 웃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고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재판 또 박송 씨 측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긴 싸움 또 끌어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동료분들과 또 많은 누리꾼분들 또 팬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응원 등에 업고 외로운 싸움 또 해내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